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집에서 공부하는 이 기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뭐 길어졌다고 해서 느슨해지는 건 아니겠죠? 자, 자기가 계획한 어떤 그런 부분 하나하나 꼬박꼬박 성실히 하시는 우리 반 학생이 되길 선생님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은 다항식의 곱셈과 그 다음에 활용을 배웠습니다. 자,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마 문제가 뭐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까다로운 문제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몇 문제를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 나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은 전형적으로 뭐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형태를 기억해 하시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만 좀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전개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항이 두 개만 딱 딸랑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바로 합차 공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아, 얘는 합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가 있죠? 앞에가 합차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그 개념 두 가지만 알면은 아주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분모와 자, 분자가 같으면 수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x 곱하기 1을 해도 뭐가 돼요? 바로 x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수에 내가 1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된다. 저기서 x는 0이 아닌 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x가 0이 아니다. 왜냐면 0하고 1 곱하면 0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x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곱하기 얘기할 때는 0이 아닌 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저 문제를 풀었는데 왜 저 개념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요 부분을 보니까 x가 앞에 있고 y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한번 다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에 x 플러스 y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으면 얘하고 합차가 되겠죠. 아니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있으면 얘랑 합차가 되겠고 또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 있다고 하면 얘하고 합차가 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랑 합차가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x 마이너스 y가. 그러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질? 분모와 분자가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y 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y 그리고 자, x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합하면 계산이 얼마가 돼요? 바로 1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이해하세요? 자, 1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수든지 1을 곱하면 그 수는 저기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방금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자, 합차를 한번 써볼까요, 이제? 합차가 만들어졌죠? 바로 x-y, x 플러스 y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저기 합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 계산했더니 어떻게 돼요? 요 두 개를 계산했더니 바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더라. 자, 요것도 자세히 한번 보니까 자, 얘와 얘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또 합차를 할 수가 있죠.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 되더라. 자, 요거를 이렇게 또 합차를 했더니 뭐가 됩니까? 바로 x 몇 제곱? 8제곱 마이너스 y 8제곱 되더라. 자, 그러면 계산식을 한번 정리를 해줄까요? 자, 2의 x 마이너스 y 분의
뭐가 돼요? x 8제곱 마이너스 y 8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바로 a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8이라는 애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값은 a는 얼마다? 바로 8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2 곱하기 x-y를 했더니 2의 제곱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x-y는 값이 얼마일까요? 바로 2가 되겠죠. 근데 x-y는 누구예요? 바로 b죠. 그래서 b의 값이 얼마다? 바로 2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바로 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거, 요거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을 한번 풀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꼭 여러분들 이 문제 겁먹지 마시고, 아, 내가 분모와 분자가 같은 수를 곱하면 1이구나. 근데 모든 수에 내가 1을 곱해봤자 자기 자신이 되는구나.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딱 봐도 쉽죠? 뭐예요? 그냥 전개만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곱셈공식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앞에 거 제곱 4a 제곱, 뒤에 거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4a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빼기. 자, 요것도 우리가 그냥 풀어주면 a제곱, 그 다음에 4b 제곱, 뒤에 거 제곱이죠.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마이너스 4a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 얘는 합차네요. 바로 방금 했었던 a제곱 마이너스 얼마? 16b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자, 가로를 한번 풀어줄까요?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b의 마이너스 4b 제곱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때 주의사항 가로 풀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a 제곱 마이너스 16b의 제곱이 되는데, 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저기 소거시킬까요? a 제곱 소거되고 a 제곱 소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리한 계산을 한번 해주면 첫 번째, 자, 4a 제곱 남죠. 그쵸? 그 다음 ab를 한번 볼까요? 4ab, 4ab 두 개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플러스 8a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b는 뭐가 됐어요? b제곱 하나 있죠?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3b제곱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9b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a제곱의 개수를 m이라고 했어요. 그럼 m의 값은 얼마다? m의 값은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b제곱의 개수는 얼마예요? 바로 n인데 n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n은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좀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알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선 이거 내용 그 확인 다시 해보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시간의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자, 그런데 한 번씩이 더 있을 뿐입니다. 자, 위에 거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자, xy-3의 x 플러스 y의 플러스 9는 5가 돼요. 자, 그런데 xy가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y의 플러스 9는 5가 돼서, 자, 얘를 3의 x 플러스 y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넘어가면.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풀어주면, 자, 요거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거 저기 기억나시나요?
자, 통분하면 xy, x제곱 y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건 곱셈곱심 변형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x 플러스 y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3이에요. 분모는. 자, 그 자는 얘는 얼마예요? 9가 되겠죠? 자, 여기는 플러스 얼마가 되죠? 플러스 26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얼마? 13분의 35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요거는 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지는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얘가 지금 분모의 무리수 형태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시켜주면 되느냐? 바로 분모의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분모의 유리화를 한번 시켜주면은, 자, 시켜주기 전에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한번 할게요.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꿔주세요. 왜 그러면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로 합차를 쓰는 거는 뭐가 나와요? 부호가 양수가 나오겠지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합차를 쓰게 되면 부호가 음수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부호 고쳐주고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얘를 자리를 살짝 바꿔줄게요.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그리고 2다. 자,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할까요? 자,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자, 곱하기 루트 얼마?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렇게 곱했더니 얘가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자, 분모는 앞에 거 제곱 하니까 바로 x 플러스 1이 나오죠. 뒤에 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x가 나와요. 없어지니까 분모는 1이네요. 분자는 2의 루트, 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얘는 뭐예요? 바로 2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규칙을 찾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자, F1, F2 보면은, 자, F1 플러스 F2. 여러분들 F에 약해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 끝만 알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X 대신 뭐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2를 대입하라는 거죠. 자, 2를 대입하니까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1. 2를 대입하니까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을 대입하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 모든 항들이 다 뭐가 있어요? 2가 앞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2를 묶어줄게요. 자, 묶어주고 자, 2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2를 대입할까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3을 대입할까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돼서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99니까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가 된더라. 자, 그러면 얘가 두 개씩 되면 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더해지고 하나는 빼지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뭐가 돼요? 빼지고.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빼지고. 자, 한마디로 앞에 거와 뒤에 게 빼지죠. 앞에 거와 뒤에 게 빼져요. 그럼 계속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계속 이렇게 빠지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여기까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남은 거를 볼까요? 남은 게 얼마가 될까요? 자, 2의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의 10 마이너스 1이 되면요. 9하고 2하고 곱하면 값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18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는 되게 문제가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안에는 뭔가 좀 살짝 숨어 있어요. 자, 그 숨어 있는 걸 찾는 건데 자,
자,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잘 시켜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3을 넘겨볼까요? 그러면 x 더하기 3은 루트 11입니다. 자, 양변에 우리가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 얘는 11이 되겠죠? 자, 얘 제곱해서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11이 돼서 자, x제곱 플러스 6x는 얼마? 바로 2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왜 저걸 왜 했어요? 라고 보면 바로 여기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6x가 있죠. 자, 한마디로 이건 식의 대입이죠. 우리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뭐를 해요? 식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얘가 2예요. 여기도 보니까 얘도 되게 간단해졌죠. 바로 2에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6x가 돼요. 여기도 2가 되네요. 아,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 만들 수 있다? 아, 얘 루트 얼마예요? 2니까 4가 되고 플러스 얘는 루트 얼마? 10이 되더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분모 일화시킬 때는 앞에 거 큰 거, 뒤에 거는 작은 거. 이렇게 어차피 4는 2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우리가 똑같은 또 합차를 써야 되겠죠. 자, 곱하기 루트 10-2가 되니까 자, 요거 합차하면 얼마예요? 자, 앞에 거 10, 뒤에 거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뭐 이렇게 합차되고 위에는 그대로 루트 10-2가 돼서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루트 10-2가 되더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약간은 지금 이번 선생님이 준 프린트물은 좀 난이도가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좀 반복적으로 보고 좀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자기 거로 만들기가 좀 더 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선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정리하세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기본은 이게 계산이었다가 뭐였죠? 바로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도형 문제를 뭐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니까 괜히 도형이라고 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뭐 피라미드의 옆면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냈대요. 그럼 이 정사각형을 빼고 나머지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봐야겠죠? 자,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 밑면이 지금 얼마예요? 바로 4x 플러스 6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 두 개가 빠져야지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자, 빼기 뭐가 돼요? 두 개. 자, 2분의 얼마? 3x. 자, 플러스 얼마? 2y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니까 4x 플러스 6y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니까 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y가 되더라.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 간단하죠. 우리가 전체 삼각형,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자, 삼각형 ABC에서 빼기 뭐가 돼요? 정사각형 넓이죠. 자,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바로 2분의 1에 자, 4x 플러스 6y의 제곱이죠. 왜? 밑변도 4x 플러스 6y, 높이도 4x 플러스 6y. 그쵸? 자, 정사각형 넓이는 뭐가 돼요? 빼기 바로 x 플러스 2y의 제곱이네요. 자, 완전 제곱식만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자, 2분의 1에 얼마예요? 16x의 제곱 플러스 자,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얼마예요? 6, 4, 24 바로 48xy의 플러스 36y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 x제곱 플러스 얼마? 4xy 플러스 y, 4y 제곱이 되겠죠? 자, 뭐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값은 바로 7x 제곱 플러스 20xy 플러스 14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7번 문제는 뭐냐면 이 색칠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자, 요만큼 길이는 얼마가 돼요? 바로 4a-b가 되겠죠. 요만큼 길이는 4a-b가 되겠죠. 뭐 요 넓이와 요 넓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4a-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하면 이거는 넓이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구하면 얼마가 돼요? 자, 16a의 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 제곱 돼서 자, 16a 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뭐가 돼요? 2b 제곱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넓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내용은? 뭐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우선 이것도 간단히 잘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마지막 문제 한번 계속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그 닮음 있죠? 그 닮음에 대한 걸 약간은 기억을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선은 그 어떤 이제 32cm 길이의 끈이 있어요. 이 길이의 끈을 바로 이제 두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넓이 B가 1대3이 됐다는 얘기인데,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조그만 게 우선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큰 게 이렇게 있어요. 넓이 B가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바로 1대3이다. 자, 그러면 작은 거를 내가 뭐라고 할까요? A로 하고 큰 거를 우리가 B라고 얘기를 하면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럼 A 더하기 B가 몇 개씩 있어야 돼요? 4개씩 있더니 왜? 내가 얘네들 다 감싸기 위해서는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4개를 합쳤더니 길이가 얼마더라? 바로 32가 되더라. 자,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요? 바로 8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넓이 B가 1대3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 한번 되새겨 볼까요? 자, 넓이 B가 1대3이면 자, 길이 B는 얼마가 돼요? 1대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길이가 긴 변의 그 뭐죠?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A하고 B를 우리가 더했더니 8이 됐어요. 그럼 8 곱하기 자, 두 개를 내가 더했습니다. 1 더하기 루트 3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루트 3이 되겠죠. 얘가 더 길다는 거죠. 이렇게. 자, 혹시 이거 기억 잘 안 나시나요? 뭐 예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사과가 12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기 A하고 B는 자, 2대4로 뭐 2대4는 너무 그거 하나요? 자, 1대3으로 나눴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사과는 얼마가 될까요? 12 곱하기 전체 우리가 B의 배분이죠.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개를 갖는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단지 뭐라는 거예요? 루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루트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냐? 분모와 유리화를 시켜야 되겠죠.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수가 어떤 거? 큰 쪽을 앞에다 두라고요. 그래서 8 루트 다시요. 8 루트 3 그 다음 자 루트 3 플러스 1이 있으면 자 얘를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요? 루트 3 마이너스 1 자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3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얼마가 되죠? 8, 3, 24 얘는 얼마가 될까요? 8 루트 3이다. 자, 분모가 2예요. 그 2니까 각각 약분시키면 얼마예요? 12 마이너스 얼마? 4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가 풀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한 거 교재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이 정도 문제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성립하면 이번 단어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 뭐 개념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거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예전에 배웠던 거 아니면 뭐 계산 규칙 찾기 뭐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돼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냥 막연하게 이 문제 너무 어려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 조건이 뭐가 있을까? 내가 모르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들어가시면 좀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 여기까지 풀고요. 이제 오늘 그 다음 단원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항식의 곱셈. 자, 메인이 뭐였어요? 바로 식을 전개를 한다 했죠. 펼쳐준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배울 단원 내용은 바로 식을 모아준다. 그래서 모아주긴 모아주는데 한마디로 원래식으로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자, 인수분해 과연 무엇일까? 자,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한 개념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힘든 단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개념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선은 인수분해에서 연상되는 단어 없어요?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소인수분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이미 1학년 과정에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소인수분해 뭐였어요? 바로 소수의 곱들로 표현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수를 쪼갤 수 없는 바로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소인수분해였습니다. 자, 인수분해. 수학에서 분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내가 쪼갤 수 없게끔까지 되고 나서의 어떤 서로 곱으로 표현하는 거. 이걸 보통 분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수라는 건 뭘까? 자, 비슷한 단어가 바로 약수예요. 약수. 약수는 뭐죠?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약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뭐,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 때 6의 약수 어떻게 돼요? 6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거 1, 2, 3, 6 이렇게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자, 인수도 내가 그 식을 나눠 떨어지게 한다. 아니면 어떤 곱의 형태로 나타내진다. 라는 게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A 플러스 B, C 플러스 D. 자, 이걸 전개했더니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가 되더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전개한다, 펼친다, 펼쳐놨죠. 다시 곱의 형태로 만들어준다. 바로 얘를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볼 때 얘네들 하나하나의 어떤 다항식이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자, 문제에서 A 플러스 B하고 C 플러스 D를 이렇게 곱한 거에 자, 인수를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싸 A 플러스 B, C 플러스 D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인수는 어떤 의미가 있다? 약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1과 자기 자신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수는 뭐다? 바로 1과 자기 자신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는 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냥 기본 옵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인수예요. 이 식에.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곱해져 있는 다항식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인수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우리가 인수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근데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이 뭐가 된다? 바로 인수가 된다. 자, 이런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다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바로 인수들의 자, 곱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개념적인 부분보다 용어적인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 요 용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자, 이 부분은 뭐 크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은 사실상 이게 끝입니다. 이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지 바로 그 방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개념을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식만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줄 거고요.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 감만 잡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마 교재하고는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 방법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다 같은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인수분해 할 때 선생님은 방법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스텝 1. 자, 1단계. 자, 1단계. 먼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인수분해할 때는 이 첫 번째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죠? 바로 자, 공통인수를 찾는다. 자, 찾고 나서 찾기만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실행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실행을 하느냐?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묶어준다. 자, 분배 법칙이 뭐였죠? 바로 AB 플러스 AC가 있으면 자, 여기 보면 얘가 자, 요 항에서의 인수, 요 항에서의 인수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를 바로 우리가 공통인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 볼까요? 얘 뭐예요? 인수 곱하기 인수죠? 근데 앞에 인수가 있죠. 인수 곱하기 인수, 앞에 인수가 있죠. 똑같은 인수가 있다는 거는 바로 공통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A 뭐가 돼요? B 플러스 C로 묶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인수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보면은 자, 방식에서 각 항에 자, 공통으로 있는 자, 인수를 우리가 바로 공통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이죠? 바로 뭐가 된다? 자, 한글에서 보면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뭐로 해요? 바로 분배 법칙으로 묶어준다. 요 작업이 바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항의 개수를 살핍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얘가 보통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줘서 인수분해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넘어올 때는 뭐냐면 아, 인수분해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인수분해를 내가 이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항의 개수를 살피기인데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몇 개만 할 거냐면 첫 번째 바로 항의 개수가 몇 개? 2개일 때만 2개일 때와 자, 항의 개수가 3개일 때. 자, 이 두 가지 경우만 우선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 항의 개수 살핀 다음에 2개이냐 3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푸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어서 계속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설명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항의 개수가 이제 2개일 때를 먼저 공부를 같이 해보겠는데요. 자, 항의 개수가 2개. 자, 우리 곱셈 공식에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었죠? 항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나오는 게 바로 합차죠. 자, 합차를 보시면은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면 여러분
어떻게 얘를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a 더하기 b의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차.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있으면 합차가 된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4a 제곱 마이너스 9b 제곱이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바로 합차를 이용할 수 있겠죠. 바로 뭐가 됩니까? 자, 앞에 거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냥 4a 플러스 9b, 4a 마이너스 9b라고 답을 하시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제곱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게 전체 제곱이 돼야 되고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전체 위치 제곱이 돼야지만 우리가 합차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는 4인데 우리가 제곱수인 건 알죠. 근데 지수법칙을 써서 우리가 전체를 묶어주면 2a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3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를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얼마? 2a 플러스 얼마? 3b. 자, 2a 마이너스 얼마? 3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렵나요? 자, 그럼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합차를 어떻게, 항이 두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거하고, 자, 뒤에 거하고 제곱이 돼 있으면 하나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해주고 하나는 앞에 거 뒤에 거 그대로 빼준다. 그냥 합차 말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8x의 제곱 마이너스 50의 y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풀어보실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8은 제곱수가 아니에요. 50은 제곱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수분해에서 가장 1순위 뭐였죠? 바로 공통인수를 묶어줘야 돼요. 자, 8x 제곱과 50y 제곱 봤을 때 공통인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8에 2, 50에 2가 있죠. 자, 우리는 공통인수, 인수는 수도 되고 문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수가 무조건 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약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인수를 너무 인수 뭐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전에 그 약수 개념으로만 아시면 되겠죠. 자, 8하고 50하고 공통이 뭐예요? 바로 2가 있죠. 그래서 2로 묶어주겠습니다. 2로 묶어주면은 바로 2에 뭐가 돼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25의 y제곱. 이랬더니 바로 앞에 수하고 뒤에 수가 다 뭐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제곱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2에서 뭐가 돼요? 자, 얘는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y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풀어주니까 얘도 그 합차 풀어줄까요? 자, 앞에 2가 있어요. 바로 2x 플러스 5y. 자, 2x 마이너스 5y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항의 수가 두 개,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우리가 제곱 저렇게 형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합차를 써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내용을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항의 개수가 세 개입니다. 자, 항의 개수가 세 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항의 개수가 세 개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었는지. 자,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의 플러스 b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을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될까요? 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b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ACX의 제곱 플러스 자 AD 플러스 BC X의 플러스 BD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AX 플러스 B의 CX 플러스 D다. 자, 거꾸로 생각하면 얘를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항의 개수가 3개일 때는 바로 이제 각각에 대한 우리가 성질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우선 완전 제곱식하고 자, 요거만 오늘까지만 좀 해볼게요. 밑에 거는 내용이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에 것끼리 계산이 좀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거 내용만 한번 볼까요? 자, 요 두 가지는 지금 뭐가 돼 있냐면 자,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A하고 B 요렇게 형태가 보면 요 안에는 뭐가 돼요? 앞에 거 똑같죠? 뒤에 거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형태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주면 자, 세모의 제곱은 자, 도형으로 볼게요. 자, 두 개의 뭐가 돼요? 세모. 만약에 네모 플러스 네모의 제곱은 이렇게 해서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은 모양꼴이 나온다면 바로 세모 플러스 네모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그 구조를 보면은 얘하고 같죠? 얘하고 같아요. 이렇게 같은 모양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단지 부호는 어떻게 된다? 요 부호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자, 완전 제곱식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예를 들어 보면은 4a 제곱 자 플러스 4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모양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 건 앞에 거끼리, 뒤에 거끼리. 자, 그런데 볼까요? 4ab이 얘가 좀 서로 같네? 그리고 bb 같네? 아, 그러면 얘는 4a 플러스 b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틀리죠. 뭐가 있었어요? 앞에 바로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4a 제곱은 앞에 부분이 전체 제곱이 된 게 아니에요. 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2a 제곱으로 바꾸고 플러스 얘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2에 a 곱하기 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렇게 보니까 뭐가 됩니까? 아, 2하고 뭐가 같다? 바로 2의 a하고 같구나. 자, 그 다음에 b하고 b의 제곱하고 보니까 얘하고 서로 같더라. 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여기는 플러스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b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 한번 문제 하나 더 한번 풀어볼까요? 자, 9a 제곱 자 플러스 자 우리가 ab에 플러스 4b 제곱에 6, 12 12 여기 마이너스 해볼까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얘는 전체 제곱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3a의 전체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우리가 3a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뒤에를 보니까 뒤에는 뭐가 돼요? 플러스 2b의 제곱이 되더라. 곱하기 얼마? 2b가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앞에 거하고 앞에 거 서로 같죠? 자, 뒤에 거하고 뒤에 거 서로 같죠? 자, 12ab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이 마이너스 부호니까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되고 앞에 거는 3a, 뒤에 거는 2b가 돼서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완전 제곱식의 우리가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 되게 힘들죠. 그런데 나머지 요 두 가지 방법만 알고 계시면 사실상이 완전 제곱식
그 만드는 거 인수분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요 세 번째 거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속 한번 보고 오늘은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세요. 자,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솔직히 오늘 배울 거는 쉬운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까지는 이제 요 쉬운 부분이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잊지 않고 자, 요거가 잘 돼야 그 다음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수학은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 이건 힘들어서 못해. 그 다음에 다음 거 잘하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무슨지 알겠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 곱셈 공식 할 때도 되게 쉬웠던 시기였어요.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가운데는 뭐가 돼요? 바로 상수들의 뭐였죠? 합이었죠. 자,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상수들의 곱이었습니다. 자, 가운데는 합이었고, 요 부분은 상수들의 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x가 지금 개수가 다 1이기 때문에, 요 a와 b가 어떤 건지 알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수들의 두 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있겠죠. 요 b를 내가 어떻게 해요? a 더하기 b를 했더니 얘가 뭐랑 같아지면 바로 1차항의 개수와 같아지면 우리가 그때 그거를 바로 a하고 b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마 이게 처음 보는 거라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는 상수들의 합이죠. 여기는 상수들의 곱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예요? 바로 a하고 b가 되겠습니다. 자, 이 a하고 b를 어떻게 찾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곱하기는 어떤 두 수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3은 1 곱하기 3 아니면 3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찾은 두 수를 그냥 더해보는 거예요. 더해봤는데 그 값이 누구랑 같으면 바로 1차항의 개수와 같으면 바로 그때 A하고 B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보면 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있어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습니다. 자, 6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는 뭐하고 뭐가 만들어져요? 1 곱하기 6이 있죠? 2 곱하기 3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1하고 6을 더했더니 7이 돼요. 1차하고 같나요? 안 같죠? 그럼 얘는 탈락이에요. 자, 2 더하기 3 했더니 1차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러면 2하고 3이 바로 누가 된다? A하고 B가 된다. 그래서 바로 x 더하기 2 그리고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죠. 뭐 몇 문제 더 풀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아, 0 아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12는 만들어지는 수가 곱해지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12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6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 4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3 자, 마이너스 6 곱하기 얼마? 2 자, 마이너스 12 곱하기 얼마? 1 자, 몇 가지 경우가 발생했습니까? 6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마이너스 11을 우리가 정수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두 수의 합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자, 얘하고 지금 두 수를 우리가 골랐을 때 얘는 11이 나와요. 두 수 했을 때 4가 나와요. 얘는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얘가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겠죠. 선생님, 저거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자, 우선은 처음에 잘 안 되시면 일일이 다 하세요. 예, 너무 잔인한가요?
자,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인수분해라는 건 내가 공식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식을 구조를 관찰을 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내가 숫자 딱딱 집어넣어서 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머릿속에서 대략 계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더했어요, 두 수를. 더했을 때 양수와 음수의 그 절대값 차가 얼마? 1이라는 거죠. 자, 얘는 더하기 5예요. 근데 곱해지는 수가 다 양수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그 두 수는 그냥 양수니까 그냥 뭐 5로 만들어지는 건 뭐 1 더하기 4, 2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뭐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뭐냐면 저기 양수의 절대값과 음수의 절대값의 차가 1이다라는 거죠, 지금.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면 딱 맞잖아요, 말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x-4 그리고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지을게요. 공간이 좀 애매하네요. 자, 여기다 한번 줘볼게요. 자, x제곱에 플러스를 할까요? 마이너스 했으니까 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뒤에는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서로 다른 부호예요. 자, 여기는 뭐가 돼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수의 곱이죠.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수의 곱. 자, 그러면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방금 얘기했죠. 자, 음수의 절대값과 양수의 절대값이 있는데 양수의 절대값이 바로 1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1이 더 크게 마이너스 6 만드는 거 뭐가 있죠? 바로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실제 더해보면 1이 나오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암산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일이 그냥 처음에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식의 구조를 좀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1차 하면 우리가 두 수의 합이다. 플러스다. 근데 뒤에 곱하기 했는데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부호가 서로 다른 수예요. 자, 다른 수인데 차이가 1이야. 누가 더 커? 양수가 더 커요. 그러면 대략 그 수많은 후보군에서 얘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예상하고 나서 안 되면 다른 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실 때는 자꾸 실패를 해보셔야 돼요. 무슨지 알겠죠? 그렇다고 자꾸 틀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자꾸 이거 했는데 안 되네, 이거 했는데 안 되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오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인수분해가 원활히 돼요. 무슨지 알겠죠? 한 번에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는 지금 선생님 보기에는 흔치가 않고 자꾸 이런 계산적인 어떠한 오차나 이런 부분을 자꾸 경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틀린다고 해서 그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자꾸 최대한 어떤 근접한 수를 자꾸 찾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무리 해볼까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상 경우의 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그 어떤 이제 경우들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뭐냐면 그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계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얘도 덧셈 뺄셈처럼 그냥 그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인수분해에서 한 3분의 1 정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계산을 이렇게 하실 때 조금이라도 뭔가 틀려가지고 좀 자신감 잃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 그 계산할 때 이런 오차가 있구나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수정해 가는 작업을 하셔야 원활히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